무더위를 날려줄 여름철 대표 축제, 제3회 평창 더위사냥축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홍천 찰옥수수축제와 나랏꽃 무궁화 전국축제가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최고의 불꽃쇼인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올해도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여수시 명문고 설립과 관련해 여도 학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미령 평화공원 조성 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지난 7월 28일 개최됐습니다. 부천시 역곡역 남부광장 철로변이 만화벽화로 재탄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8월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흘간의 연휴로 서민 경기를 살리자는 의도입니다. 이날은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고 연휴 기간에는 4대 고궁 등이 무료 개방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강원도부터 시작합니다. 무더위를 날려줄 여름철 대표 축제, 제3회 평창 더위사냥축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3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일간의 일정이 펼쳐지는데요. 올해는 평창을 누벼라라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나는 축제 현장의 모습,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평창 더위사냥축제가 지난 31일 평창군 대화면 일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8월 9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평창을 누벼라라는 주제로 평창군 곳곳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평창 더위사냥 축제는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대화 장터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 평창 문화 올림픽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축제는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화 장터와 함께합니다. 최근 아름다운 벽화가 완성된 대화 장터를 배경으로 추억의 7080 별다방 포토존, 추억의 가설극장 등이 마련돼 있는데요. 정겨운 시골 장터에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더해져 옛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평창 더위사냥축제가 매년 큰 인기를 얻는 이유, 바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역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았는데요. 송어 맨손잡기 체험, 광천 자연굴 체험, 민물고기 반두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축제장 근처에는 꿈의 대화 캠핑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2015 평창 더위사냥 축제 기간 동안 약 100여 동의 렌탈 텐트를 설치해 피서객을 맞이하는데요. 5분 거리에 대화 장터 및 각종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고 캠핑장 근처를 천천히 걷다 보면 평창의 오지마을과 야생화 마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매년 더위사냥 축제가 열리는 땀띠공원은 시원한 땀띠물 체험으로 유명한데요. 땀띠물은 대화면 청룡산에서 발원하는 용천수로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늘 섭씨 10도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대화 출신 여류소설가 신봉순 작가는 그의 단편에 땀띠물을 정수리가 찌르르할 정도로 차가운 물이 퐁퐁 솟아나오는 샘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곳을 매년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갓집이 여기 대화에 있어서 매년 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 등에 땀이 나거나 그러면 꼭 이 땀띠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차갑고 시원하고 계속 들어가고 싶어요. 평창을 찾은 관광객들은 더위사냥 축제 이외에도 근처 방아다리 약수, 허브나라, 햇빛700 자연휴양림 등 곳곳에 숨어있는 자연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제3회 평창 더위사냥 축제는 8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지치기 쉬운 요즘인데요. 맑고 깨끗한 평창의 자연을 만끽하며 잊지 못할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6.25 전쟁 당시 평창 운두령 전투에서 전사한 호국 영령에 대한 2015년 유해 발굴 사업 합동 연결식이 7월 28일 대화문화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보병 제36사단이 유해 발굴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48구의 유해와 유품 500여 점을 발굴했습니다. 보병 제36사단은 지난 6월부터 2개월에 걸쳐
하루 평균 100여 명의 병력이 투입돼 원주와 횡성, 평창 일원에서 발굴 작업을 벌였고 그 결과 원주에서 28구, 평창에서 20구 등 총 48구의 유해와 유품 500여 점을 발굴했습니다. 특히 올해 유해 발굴에서는 전투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기동대대 장병이 추가 투입되고 부대별 상근 예비역까지 동참하며 지난해 17구의 유해 발굴보다 2.5배나 많은 6.25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평창 운두령 지구는 1951년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국군 제7사단과 미군 제3사단, 제187 공수여단이 중공군 제20, 27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여 적의 공세를 막아낸 전과를 세운 곳입니다. 이날 연결식에서는 가족도 이름도 없지만 함께 전장에 나선 동료들과 후배 장병들이 자리를 채워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산물을 주제로 다양한 축제가 한창인데요. 홍천군에서도 대표 특산물 중 하나인 옥수수를 테마로 한 홍천 찰옥수수 축제와 나랏꽃 무궁화 전국축제가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는 이번 찰옥수수 축제는 홍천군이 주최하고 홍천군 축제위원회와 NH농협 홍천군 지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하모니카 불며 썸썸옥수라는 슬로건과 함께 홍천 토리숲 일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오전 10시 축제 관계자와 지역 주민이 모인 가운데 마련된 개장식으로 그 시작을 알렸으며 다양한 옥수수 요리로 열띤 경쟁이 펼쳐진 홍천 찰옥수수 전국 요리 경연 대회를 비롯해 홍천의 특산물인 옥수수를 테마로 한 다채로운 체험과 즐길거리가 마련돼 축제를 찾은 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축제 관계자의 테이프 커팅식으로 시작된 제25회 나랏꽃 무궁화 전국축제는 토리숲을 찾은 이들이 무궁화 분재를 품종별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홍천군 청소년 수련관에는 무궁화를 이용한 다양한 작품을 전시해 축제를 찾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발길을 모았습니다. 또한 8월 1일 개최된 제32회 홍천군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신동희, 체육진흥 분야 박길선, 사회봉사 분야 이병길, 효행 분야 안숙자, 애양 분야의 전찬택 씨께 홍천군민 대상이 수여되었고 홍천군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지은환 NH농협 양양군 지부장, 조영진 1군단 부군단장, 홍영기 전 홍천 세무서장께 명예군민증서가 수여됐으며 흥겨운 축하 무대가 이어져 축제장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홍천 옥수수 축제 와서 홍천 옥수수 먹어보고 물놀이 해보고 나무 공예도 해보고 배도 타보니까 아주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군 관계자는 성황리에 진행된 이번 제19회 홍천 찰옥수수 축제를 통해 옥수수를 테마로 한 국내 최고의 축제임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고 전하는 한편 제25회 나랏꽃 무궁화 전국축제를 계기로 무궁화의 가치를 재조명함과 동시에 무궁화의 고장인 홍천군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홍천의 대표 특산물 중 하나인 인삼의 발전 방향을 협의하는 홍천 인삼 6년근 명품 생산 전진대회가 지난 7월 29일 개최됐습니다. 6년근 홍천 인삼의 세계 시장 진출 등이 모색됐습니다. 홍천군 인삼경작인협의회가 주최하고 홍천군과 KGC 인삼공사, 강원 인삼농협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홍천군 인삼경작인협의회 회원 200여 명을 비롯해 황영철 국회의원과 노승락 홍천군수, 허남진 군의장과 신영재 도의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홍천읍 크리스탈 웨딩홀에서 진행됐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조일현 전 국회의원의 한국인삼농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으며 오전 11시 홍천군 인삼경작인협의회 부회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린 이날 행사는 6년근 홍천인삼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홍천인삼만의 장점을 살려 차별화된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검토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홍천인삼이 세계적인 명품 인삼으로 생산하는데 우리 농가들이 정보 교류와 또 특히 가장 중요한 친환경 인삼 생산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홍천인삼 6년근 명품 생산 전진대회를 통해 홍천인삼의 뛰어난 품질과 우수성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 시장으로의 판로를 다짐으로써 점차 규모를 늘려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매년 여름 포항의 아름다운 해변과 강변에서 펼쳐지는 최고의 불빛쇼인 포항국제불빛쇼가 올해도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12회를 맞아 화려한 불빛이 포항의 밤하늘을 희망으로 수놓았는데요. 생생한 현장 전해드립니다. 제12회 포항국제불빛축제가 불의 노래 빛의 바다를 주제로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나흘 동안 포항 형산강 체육공원과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축제는 첫날 개막식과 함께 포항 불빛 버스킹 페스티벌, 시민과 함께하는 불빛 퍼레이드, 3인 3색의 데일리 뮤직 불꽃쇼, 그리고 불과 빛이 어우러진 라이트 터널 등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메인 행사가 펼쳐진 1일 개그맨 김원효와 정범균의 토크 콘서트, 플랭튼 공연이 마련돼 여름밤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는데요. 이어진 메인 불꽃쇼에서는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크로아티아 연화팀이 환상적인 불꽃쇼를 펼쳤으며 국내 연화팀인 한화가 3년에 걸쳐 개발한 특수 불꽃을 처음으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영상과 레이저, 특수 조명 등 멀티미디어 요소와 넘버벌 퍼포먼스를 가미한 새로운 형식으로 1시간여 동안 밤하늘에 10만 발의 불꽃을 쏘는 장관을 연출하며 환상적이고 감동적인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 밖에 축제 기간 내내 모두가 빛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다양한 문화 공연 행사와 체험 행사가 마련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70일간 대한민국을 긴 고통에 빠뜨린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포항시는 발빠른 대처로 한 사람의 확진자도 없이 위기를 잘 극복해냈는데요. 더욱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위생문화운동 선포식이 7월 28일 열렸습니다. 이날 선포식은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지키는 위생문화운동을 통한 53만 시민 모두가 건강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를 비롯해 250여 명의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행사는 메르스 확산 방지 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위생문화운동 실천을 결의하는 선서에 이어 내빈들과 참석자들이 다 함께 질병을 물리치고 건강한 포항을 만든다는 의미의 질병 퇴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선포식에서 이강덕 시장은 전 시민의 동참으로 한 사람의 확진자도 없이 메르스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위생문화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시가 추진 중인 명문고 설립과 관련해 기존 여도 학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4가지 설립 방안 가운데 저비용 고효율 측면에서 적합하다는 결론입니다. 시가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명문고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여도 학원이나 기존 폐교 활용, 웅천지구와 진모지구 시유지 학교 신설 등 4가지 설립 방안 가운데 여도 학원을 활용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빨리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또 여수의 명문고 설립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5.4%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명문고 조성은 여수시와 여수산단이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시 주민 민원 대상이던 연등천 하류 퇴적물 준설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연등천 하류 준설 사업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한 뒤 12월까지 5억 원을 들여 모두 5,850제곱미터 면적의 준설을 완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등천 하류 정화 사업은 그동안 생활하수 유입에 따른 악취와 탁도 증가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등천 정비 사업에 나섰으나 항만구역에 포함된 연등천 하류부는 해양수산청 관할이라 이번에 수산청이 준설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중미령 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모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첫 번째 공식 행사인 발대식이 지난 7월 28일 있었습니다. 유엔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해 봅니다.
65년 전 한국전쟁 발발 당시 참전한 유엔 연합군 16개의 나라들 중 최초로 파견된 미국의 스미스 부대원들. 중미령 초전 기념비와 기념관은 자유와 평화를 위해 사나한 전몰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곳에 유엔 초전 평화공원을 대규모로 조성해 자유와 평화를 위한 희생정신을 기념하고 전후 세대에게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한미동맹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지난 6월 24일에는 출범식과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는데요. 유엔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본격적인 움직임인 오산시 중미령 유엔 초전기념 평화공원 추진위원회가 지난 28일 발족됐습니다. 이번 발대식에는 40여 명의 추진위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김창준 미래 한미재단 이사장과 석정호 오산시 불교사업연합회장, 최수일 한신대학교 총장 등 5명의 추진위원장이 선출됐는데요. 오산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좋은 이런 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면 하는.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중미령 유엔 평화공원 조성의 주축이 되고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평화공원 건립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건강이나 가정,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로 학교 밖을 나오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매년 6만 명, 총 28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꿈과 희망을 찾아주는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이 지난 7월 28일 문을 열었습니다. 꿈드림은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오산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함께 운영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위한 교실이 교육적 공모사업에 선정돼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를 비롯한 각종 직업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올 6월 꿈드림에 지정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본격적인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습을 계속하기 위해서 검정고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진로를 위해서, 그 꿈을 위해서 그만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원하는 자원들을 저희가 찾아서 연계해주고 지원해주고 있고요. 꿈드림의 개소식에는 12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해 곽상웅 오산시장과의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쩔 수 없이 자퇴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꿈이 있어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고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이제 아이들이 이뻐하는 좋은 선생님으로 남고 싶은 게 지금 최대의 목표라고 지금 제 자신에게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학교 밖을 벗어나 홀로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교육, 건강 등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의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앞으로 오산시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매년 7월 초 여성주간도 양성평등주간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20번째 양성평등주간 행사가 지난주 열렸는데요. 특히 올해는 부천시가 준비 중인 여성 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여성단체와 여성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차이는 인정, 차별은 거절, 함께 그리는 평등참여도시 부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여성 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여성 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마을 모니터링 평가회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6개 동의 결과가 공개됐으며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본 우리 동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제시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시청 로비에서는 전체 동의 마을 모니터링 결과가 전시됐고 부천형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민 의견도 받았습니다. 여성 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는 도시로 시는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 여성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여성 친화도시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역곡역 남부광장 철로변이 만화벽가로 재탄생했습니다. 낡고 칙칙한 담장이 만화와 함께 화사해졌는데요. 역곡동의 아름다운 모습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담은 벽화 작업에는 지역 만화가와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역곡역 남부광장 철로변 벽화 사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낡고 칙칙한 담장에 밝은 이미지의 만화를 그려 범죄 없는 마을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만화 공공 디자인 사업으로 역곡 3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그리고 코레일이 함께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역곡역 남부광장에서 온수역 방향으로 160m 담장의 벽화를 그린 데 이어 올해는 소사역 방향으로 240m 담장의 작업을 진행했는데 지역의 만화가와 주민들이 직접 그림 그리기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벽화 주제는 아름다운 역곡동으로 역곡동의 다양한 모습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배치해 주민들에겐 자부심을, 지나는 사람들에겐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는 만화 벽화 덕분에 거리가 한층 밝아졌다며 역곡역 인근 환경이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청소와 적치물, 주정차 문제 등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회 부산영화관광축제가 7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에서 진행됩니다. 영화관광축제는 부산이 아시아 최초로 영화 창의도시로 지정돼 개최되는데요. 두라레움 광장과 야외극장을 비롯해 세계 상영관과 하늘 연극장 등에서 다양하고 풍성한 영화 관련 콘텐츠가 관광객들을 맞을 계획입니다.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영화인들이 작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내 토크부터 영화 음악 공연, 문화예술 공연, 시내 영상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피규어와 영화 소품 체험전, 기획전, 오드리 헵번, 아름다움, 그 이상의 아름다움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세기 팝 아트의 대표적인 아이콘, 앤디 워홀의 살아 숨쉬는 작품들이 6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획전으로 미국 피츠버그 앤디 워홀 미술관의 소장 작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워홀의 유년 시절을 보여주는 사진들부터 팝 아티스트로서 명성을 얻기 시작한 60, 70년대의 실크 스크린 작품들, 그리고 마릴린 먼로, 마오쩌둥 등 유명 인사들의 초상화까지 약 400여 점의 작품이 공개됩니다. 올 주말엔 팝 아트 선구자 앤디 워홀의 삶과 예술을 느껴보러 떠나시는 건 어떨까요? 남부지방에 다시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폭염이 수도권으로 더 확대되고 열대야도 점점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노약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